일단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살펴보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중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 중에서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점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철저히 몰두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로라는 것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전문화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이 그대로지만 형태가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팽개치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평생 동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투철한 프로의식과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진로에 대한 내용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사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점, 인생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개인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진로입니다. career, 진로입니다. 인생 설계의 하위 개념입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생각합니다. 이 진로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직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바로 진로 설계입니다. 이런 진로 발달 과정입니다. 동태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거나 진로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그냥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진로가 있으셔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이라든지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더 들여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그것 역시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에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튼튼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멋진 인생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로를 그려놓은 인생의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위한 여러분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입니다. 진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의의 의미로서 인생관과 관련해서 개인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입니다. 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큰 가치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진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협의의 의미입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로서의 진로는 직업과 관련돼서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커리어를 위해서 또는 학문 연마하기 위해서 진학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의미,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는 직업을 포함하여 인생을 걸쳐서 지속되는 일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로는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걸쳐서 지속되는 일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이 경험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발전적으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어서 점점 진로가 넓어진다든지 깊어진다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 설계에서 경력 개발은 원래는 한 직장 내에서 승진을 통한 수직적인 상승이 성공을 보여주는 또는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 경력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경계 경력, 프로티안 경력과 같은 용어가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측면에서 직장 내에서는 승진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가고 권력을 획득하고 인정받고 성공을 거둔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인식이 되었지만 프로테안 경력은 조직보다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가지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로티아는 그리스의 신 프로테우스에서 유래한 개념이고 수직 상승, 그래서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보다는 스스로가 느끼는 성취감, 심리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학습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 외에 또 한양대학교 김재원 교수님이 쓰신 취업 코칭이라는 2010년에 나온 책을 보고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도서출판 걸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 설정, 이 취업 코칭의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입니다. 목표 설정 및 꿈을 향한 꾸준한 추진,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땡땡땡 섬유디자인학과. 과거의 나는 적성을 띈 미술 방면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이었다. 그냥 언제나 미술 대회 상이라면 별 노력 없이 탔고 그 밖에 글짓기에도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성격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라 학급에서 반장이나 미술부장 등 나서서 하는 것을 좋아했다. 예전에 임원을 하였을 때 내가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를 받은 적이 있었다. 과거에는 임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막상 임원이 되니 친구들의 호응에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다. 나중에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도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어린 시절 작은 리더십에도 크고 작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나중에 나가게 될 사회에서는 어린 시절의 반장과는 다른 모습의 리더를 원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다. 객관적 지표로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나마 나의 학교 생활을 반영하는 작은 지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성실한 학생이라 표현 가능할 것이다. 평점은 3.9 정도 된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학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얼마 전부터 학회를 홍보하여 타 학과 학생들을 영입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특성 때문에 일반 동아리처럼 활발하게 가입하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타 학과 학생들을 불러옴으로써 학회도 홍보하고 타 학과 학우들과의 교류도 시도하고 있다. 미래에다. 졸업 후 진로는 디자이너이다. 의상 디자이너를 하여 경력을 쌓으며 여건이 된다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부족한 점을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성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샤넬이나 버버리처럼 명품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물론 좋은 디자인이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의 명성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가 달라진다. 우선 그렇게 되려면 실력 있는 세계적 디자이너가 되어 브랜드를 키워서 각 나라에 체인점을 낼 것이다. 그 후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는 한양대 디자인대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나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디자인 대학에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점을 보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의 취업 코칭의 218, 21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파악과 전략, 진로 추구에 필요한 전략, 땡땡땡, 중어 중문화. 진로 추구에 필요한 선결 조건, 자신감. 어떤 직업이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당당히 표현할 줄 알고 주눅 들지 않는 자신감 말이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될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나운서에게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접이나 카메라 테스트를 볼 때에도 당당함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KBS 공채 아나운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최은경 아나운서. 당당하고 톡톡 튀는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는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그녀의 면접 실화는 유명하다. 카메라 테스트를 본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갈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시장하기에 바쁠 것이다. 최은경 아나운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그녀 그대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길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찢어진 청바지에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카메라 테스트에 응했다. 면접관들이 당황하자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저를 능력 그대로 평가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의 전략, 독서. 상식은 아나운서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식 공부는 필수이므로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면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상식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책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그곳에서 삶의 진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발음 교정. 나는 아직 부정확한 발음이 너무 많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읽는 습관이 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장기간 연습이 필요하다. 책을 많이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감 기르기. 현재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잘 보이고 싶을 때 더 긴장하고 떤다고 한다. 아나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을 하는 직업이다. 나는 교내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기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많이 하여 자신감을 기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언어 공부. 아나운서는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15년 이상 국어 교육을 받아도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인터넷의 활용으로 뜻을 알 수 없는 말도 범람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는 바른 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하도록 돕고 있다. 아나운서는 올바른 언어 사용, 올바른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업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직업 탐색, 실무자와의 인터뷰, 땡땡땡 경제학부, 땡땡땡 홍보 담당 땡땡땡님. 경영자는 인재와는 다른 말입니다. 경영자는 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경영자는 실력이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실력이 뛰어난 인재가 자기를 위해 일하게끔 인덕을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나 리더십도 단순히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네트워크의 경우 여러 사람이 친하다는 의미보다는 나중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대부분의 경영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영자에 대한 환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니 가장 낮은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점이 감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생긴 편견으로 경영자에 대한 시각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귀 전 철학을 좋아하는 한 선배와의 대화에서 경영자의 자질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경영자의 자질을 분석하고 그 자질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로드맵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질을 분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을 인터뷰하러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터뷰를 하고 책을 읽을 때 그것이 때론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의지만 세세한 것, 그리고 뒤로는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회사를 이끄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영자의 최고 자질이 비열함, 아부성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인터뷰를 하는 것도 대중적 이미지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짧은 판단일 수도 있고 진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나름대로 가치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로 설계는 인생 설계에서 하회 개념입니다. 여기는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고 포괄적인 장래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장래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진로 설정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목표로 하며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설정을 위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이걸 위해서 MBTI라든지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성찰, 스스로에 대한 반성, 스스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계획을 하고 목표로 하면서 준비하고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을 찾는 것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진로 설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진로 설계를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잘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진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취업뿐만 아니라 향후 인생 전체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단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2, 3년 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폭, 깊이, 그리고 넓이,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진로 설계는 1단계 진로 계획, 2단계 진로 목표, 3단계 진로 준비, 4단계 진로 선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로를 계획하고 어떤 진로를 목표로 하는지 설정하고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진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진로 계획 단계는 진로의 목적과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파악하고 직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셨지만 그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계획을 하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를 설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지금 이런 진로 설계를 해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실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비전 또는 여러분의 사명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글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글로 표현이 된 사람들이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알고만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류하듯이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본인의 적성, 흥미, 가치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결정할지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진로 계획, 두 번째 단계는 진로 목표, 세 번째 단계는 진로 준비, 네 번째 단계는 진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진로 계획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진로 목표 단계입니다. 진로 목표는 진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아까는 목적이 있었지만 더 큰 목표, 인생을 통해서 이룰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진로 목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러분이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합니다. 좀 아까도 새 학생의 진로 설계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이런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전공과 부전공을 선택하고 진학과 취업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전공, 부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또 부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복수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진학과 취업을 모색을 합니다. 진학은 어떻게 할 것이고 대학원 진학을 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로 목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노력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피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나 4학년이 됐을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그때 가서 노력할 것도 많고 시간도 그래서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스스로의 진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취업을 할 것인지 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3단계인 진로 준비 단계는 구체적인 진학이나 취업 관련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진학을 위한 또는 취업을 위한 관련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합니다. 이 진로 준비 단계는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를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학을 위한 노력,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하고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여러분과 같이 외국어가 중요한 학생들, 외국어 능력. 저희 학과에서는 지금 중국어, 영어를 두 개 다 일정 수준을 갖춰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 또 컴퓨터 활용 능력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HSK 라든지 또는 토익 점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진로 준비를 합니다. 진로 선택 단계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로 선택 단계는 실질적인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업체를 조사하고 또 취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업체 탐방을 가기도 합니다. 또 업체에 취업하고 또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방문하기도 하고 입사 기업을 선택하고 또 내정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며 어떤 업종,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업체,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또 취업 활동을 위한 취업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업체, 즉 회사에 가서 탐방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또 입사 기업을 어떤 기업에 입사할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기업으로 할 것인지 내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1, 2, 3,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계획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비전을 설정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파악하고 직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로 목표 단계에서는 진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진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진로 목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공과 부전공을 선택을 하고 진학과 취업을 모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로 준비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진학과 취업 관련 활동을 하는 단계이고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진로 선택 단계는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업체를 조사하고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업체 탐방을 가기도 하고 기업을 선택하고 내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로 계획, 진로 목표, 진로 준비, 진로 선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인지 보시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의 더 깊이가 있고 더 크고 더 넓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에 맞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는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진로를 잘 준비해 주시고 진로 설계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멋진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료는 진로 지도 이렇게 라는 김정숙 선생님이 쓰신 책과 취업 성공 길라잡이 차정호 선생님이 쓰신 책을 참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